1400바늘을 꿰맸어. 그러니까,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이렇게 그냥 온통 빨갛고 그냥 피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속에 잇몸이랑 뼈가 다 보이고 말. 정상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뭐 그런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데 알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냐. 뻗쳤어요, 무릎 꿇고. 저 못 가요, 전화.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네, 무릎. 아, 그러셨구나.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걸 좀 일찍 알았어요. 더 어렸 5살, 6살 그 사이에 자가 진단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질환명이 나오더라고요. ADHD. ADHD.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로 나와서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솔직히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이른 나이에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 박사님이랑. 처음에는 이제 동네 병원에 갔는데 네. 거기서도 진단을 그렇게 해주셔서 상담 치료 받으시면 어떻겠냐 해서 사실은 그때쯤 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유치원 들어갔을 때쯤. 그래서 제가 아드님을 만났을 때가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4, 네, 5학년, 9살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되게 유쾌하고 네. 잘하고. 근데 그때도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게 감정이 탁 건드려지면 굉장히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화를 많이 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자극을 주고받는데 특히 감정 자극이 인간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네, 주고받아지거든요. 이제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웠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부모들 와서 참관 참관 수업. 수업하라고 하는데 제 아들은 자리가 없어요. 앉아있질 않으니까. 복도를 이제 혼자서 막. 이제 학부형들이 학기 초에 저 불러서 네, 햄버거집에 아침 8시 애들 등교시켜놓고 엄마들 따로 모았는데 7명, 8명 엄마들이 저보고 전학을 권유하더라고요.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학교 다니 3개월 좀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정상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뭐 그런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데 알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냐.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라. 저 그래서 뻗쳤어요, 무릎 꿇고. 저 못 가요, 전화.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네, 무릎. 아, 그러셨구나. 근데 뭐 그냥 무릎 꿇는 건 어렵진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좀 나름 좀 힘든 면이 있으셨었나요? 화목할 때 엄청 화목하고 좋았는데 네네.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문제가 부부 생활의 큰 부분을 맞아, 차지하는데 거의 지금 양육의 균형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가족 상담과 치료 받으라고 권유해 주셨는데 그게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았고 방치되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아이와의 대화에서도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그랬잖아. 나 때문이었잖아 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러면 그러면 와 하늘이 좀 무너지는 기분이 좀 들죠. 그래서 아이한테 좀 이렇게 이혼을 하시게 된 이유나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으세요? 네, 이혼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내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네. 아이와 관련된 큰 문제에 있어서 제 의견이 너무 안 맞으니 이 문제가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또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또 감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둘이 안 좋은 모습을 아이한테 계속 보이느니 각자 살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이한테 설명할 때는 엄마는 여전히 네 엄마고 아빠는 여전히 네 아빠고 엄마하고 아빠가 한 공간 안에 살지 않는 건 엄마하고 아빠가 갖고 있는 문제인 거지 너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건 전혀 의심하지 말아라. 네. 최선을 다하셨네요. 네.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왜일까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죠. 이제 네. 화를 내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느냐 안 되냐의 기준이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 기준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 순간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뭔가 영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제 충동이랑 감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남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본인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또 뒤수습하게 다니고 막 물어주러 다니고 그러셨군요. 들어간 금전이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있는데요. 화날 만한 상황이 맞긴 맞아요? 네 맞기는 맞는데 그 정도로 화를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가 네 정도의 라고 문제 볼 수가 네, 있겠네요. 네. 영주 씨가 아들을 잘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이 아들은 엄마한테만 이렇게 극심하게 감정 조절이 안 될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해결하거나 무마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아이한테는 이걸 습관화되기 쉽게 만든 환경을 주지 않았나. 보통 화를 내는 가장 주된 상황은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인데 그럼 대체로 어른들이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아 나는 앞으로 화를 내면 이걸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혹시 은연중에 그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반성했던 부분도 사실 그렇고요. 노태유 학생 엄마냐고. 그래서 나 그때 드라마 촬영하고 가는데 연락이 왔어. 학생이 지금 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다. 만우절인가? 그 순간. 조금만 동네 사거리야. 차 다니는 사거리 아니고 그냥 골목 사거리. 근데 차가 지나가다가 그 차도 초행길이었나 봐. 태유가 이게 몸무게가 그때는 100kg가 넘었을 때니까 그냥 가속이 붙어가지고 얼굴로 받았어. 이렇게. 그래서 눈 요렇게 밑으로 요만큼이 사라졌어. 아예. 아유. 근데 그거를 다 이빨도 13개, 아랫이빨 13개가 날라갔고 2개는 삼켰고 그거는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이렇게 그냥 온통 빨갛고 그냥 피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속에 잇몸이랑 뼈가 다 보이고만 1,400바늘을 꿰맸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살이 두께가 있잖아. 제일 안쪽에서부터 꼬매고 중간 근육 꼬매고 겉에 표면을 꼬매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군데에 3번 꼬맨다고 생각하면 돼.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어머니 태유 칭찬해 주세요. 잘 참았다고. 잘 참았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나는 그래 마취크림 바르고 애썼나 보다 그랬더니 마취크림은 원래 못 발라요. 그런데 좀 생으로 그렇다. 그래서 칭찬해 주시라고. 그러고 가는데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없어.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폈는데 주먹을 하도 꽉 져가지고 여기 손자국으로 손톱자국이 났더라고. 왜 울어? 이게 저한테 생긴 일은 제가 겪으면 되고 제가 극복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식한테 생긴 일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얘기가 그때 막 그냥 입에 붙었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다, 미치고 팔짝 뛰겠다. 중환자실 가면 요만한 소파가 한 5, 6줄이 있어요. 그리고 자는 것도 아니죠. 잠깐 눈 붙였다가 띵동 그러면 또 중환자실 그 모니터가 있거든요. 환자 이름하고 나이하고 병명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응급 불 들어왔나 쳐다보고 내가 뭘 또 잘못해서 얘가 대신 혹시 그러는 건가 뭐 부모 마음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막 열심히 드라마 막 열심히 찍고 있을 때고 막 이런데 되게 부질없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무슨 의미인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힘든 치료를 잘 견뎌준 고마운 아들. 뭐 아무튼 뭐 그랬는데 잇몸뼈가 자라는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랫니 5개를 못 해놓고 1년 동안 냅두라 그랬어. 잇몸뼈 자라는 걸 봐야 된다고. 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걔가 비트박스라는 걸 배우러 다녔단 말이야. 근데 사고가 나서 이빨 5개가 없는데도 그거 해. 궁금했나 봐. 이게 없으면 되나 안 되나가 궁금했나 봐. 귀엽다. 근데 5개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한 기술을 열심히 해서 내 앞에서 막 엄마 이거 봐 이러고 자랑을 딱 했는데
그 다음 달인가에 이빨에서 이제 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빨에서 껴줬어 했더니 에이씨 그 기술이 안 돼. 이래서 또 승질을 내. 그러더니 뺄 수도 없고. 그러더니 5개 이제 꽂혀 있는 상태, 임플란트 한 상태로 그걸 했더니 또 뭐 하더니 엄마 또 돼. 그러더니 다른 기술을 또 연마해서 또 보여주는 거야. 너무 웃겼어. 안 된다고 승질. 또 꼈는데 꼈다고 승질. 그거 어찌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 내가 볼 때 태유는 전혀 그런 티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작은 거에는 엄청 막 분노를 하는데 큰 일에는 또 그렇게 담대한 거 보면 저는 누굴 닮았나 싶기도 하고. 비트박스로 꿈을 펼쳐가고 있는 멋진 아들입니다. 언니는 아프셨던 적 없으세요? 공연하시면서? 빈궁마마야. 없어. 적출수를 했어. 적출수를 한 지 4년 반. 응. 근데 언니 공연 같이 할 때야. 배를 누가 이렇게 막 속을 막 이렇게 잡아 뜯는 것 같은 거야. 수원에서 톨게이트 넘어가는 주유소에 내려서 주유소 사장님한테 응급차 좀 불러달라고. 가서 이제 CT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찍는데 검사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산부인과 갔더니 정말 난소가 요만한데 호도할 만하게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사진을 보여줘. 아, 뭐가 종양이? 응. 일단 뗄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뗐는데 얘는 그냥 음성이야. 근데 얘랑 연결돼 있는 끈. 거기에 요만한 구슬이 있었는데 그게 암이었어. 나 난소 암이었어. 수술하고 났는데 그 기능이 안 좋으니까 자궁도 같이 안 좋고 그래서 그게 무슨 생활할 때 그 신체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없고? 강제 폐경이 되니까 오빠 폐경 증세가 일찍 와. 갑자기 열나고 막 한겨울인데 나 혼자 에어컨 틀고 있고 얼굴에다가 선풍기 쐬고 있고 자다가 발에서 열나가지고 이불 차고 자고 발만 쏙 내놓고 자고.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있구나. 그치? 응. 뭐 신체적으로 그 얘기했던 그 수술 말고 뭐 성대라든지 뭐 아니면 뭐 등등 성대가 공연 중에 파열돼가지고. 파열이 돼? 응. 또 소리는 전혀 문제 없는데?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언니 노래 메노포즈 할 때거든. 그러니까 연기 중에 막 수다 떠는 아줌마여서 엄청나게 웃는데 갑자기 온리유를 부르는데 언니 너 이게 안 붙는구나. 이게 안 붙어. 중간에 쑥 날아가니까. 공연 어떻게 했어? 마무리 못했어. 욕은 다 먹고 나는 인생 끝났고 그때 그렇지 목이 끝났으니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지. 사실은 배우는 목이 아프면 정말 다 아픈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꼬박 우울증 약, 성대 이거 약 먹으면서 진짜 히키코모리 같이 집 밖으로 안 나갔어. 소리 푸는 뭐 그런 훈련은 계속 했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리를 아무것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근데 태유가 왜 행주를 이렇게 짜서 안 널고 그대로 두면 테두리가 노랗게 변하거든. 그거 갖고 와서 엄마 세수 안 했지 눈곱 봐 이래 딱 닦아주는데 아이고. 맞은 것 같아서 정신을 딱 떴더니 정말 내가 앉은 자리만 이렇게 그대로 있고 나머지 다 레고랑 막 발 디딜 틈이 없어. 집안 꼬리. 그때 정신 차렸어. 뻥 진짜 갑자기 진짜 찬물 얼음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 한 거 마냥 빡 다시 뭐 하고 있지 싶은 거야. 그러고 나서는 태유한테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게 했더니 엄마 말해도 돼? 이래가지고 이제 말할 거야. 그날 밤에 태유한테 뭐 불러줬는지 알아? 나 참 웃겨 죽겠네. 엄마가 섬그늘이 아니고 갑자기 그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그날 밤에 태유한테 뭐 불러줬는지 알아? 나 참 웃겨 죽겠네. 엄마가 섬그늘이 아니고 갑자기 그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옛날 체코판 드라큘라 주제곡이야. 사랑하는 그대여. 그 노래로 갑자기 너무 생각나서 슬프지 않아, 불렀어. 노래?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내겐 오직 그대뿐 이건 거야. 딱 태유한테 그걸 해주고서 근데 노래가 안 나. 사랑하는 이러고 불러줬어. 태유는 아직도 그 노래가 뭐지? 이러고 물어봐. 사랑하는 그대야. 드라큘라에 나온 노래. 그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오디션 봤어.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침대 쿠션 사이로 몸이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았고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뭐 더 나쁜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졸리다고 엄마 졸려 엄마 노래 불러줘 그러는데
겁이 좀 덜컥 나더라고. 노래가 나올까? 네. 노래는 역시나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불러줬어요. 그 드라큘라 주제곡을 불러줬는데 제 목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엄마 사랑해 이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흘렸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밥 먹고 약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면서 정신 차렸어요. 뭐가 역사다, 이렇게 역사. 브라이어티 했다. 레전드, 레전드. 아, 정말 옛날 얘기들이다.